안녕하십니까. 6급 배정한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번째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6급 배정한자의 많은 원리들과 이야기를 만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응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자어 풀이는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글서자처럼 생긴 데 밑에다가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이해보면 이렇겠죠. 분율에다가 날일에다가 해일이요. 그 다음에 한일. 즉 무슨 이야기냐. 붓으로 해 하나를 그어 놓고서 그것을 낫을 표현하기로 하자 해서 낫주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요. 글을 볼 수 있는 책상에다 놓고서 글을 볼 수 있는 건 낫동안이다 해서 낫주자로 여러분이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붓으로 해 하나를 그어 놨다는 거죠. 그것이 대낮이고요. 그래서 낫주자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한자어 풀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간. 여러분 해보셨나요? 낮 동안을 주간이라고 그러죠. 야간 그러면 밤 동안을 야간이라고 그러고요. 주야, 낮과 밤, 밤낮을 주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주야로 공부하고 있지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주야간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이 없이요, 무언가 한 가지 똑부러지게 하시는 게 있게 될 겁니다. 부러지지는 마십시오.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물댈 주자네요. 여러분들이 주의하다, 주력하다 할 때 쓰는 자인데 과연 주의하다 할 때 쓰는 이 물댈 주자 또는 물 부을 주자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삼수변이 물이고요. 주인 주자, 주로 할 주자죠. 즉 무슨 이야기냐. 흐르는 물을 한 곳으로 주로 주가 되게 흐르게 한다는 데서 물대다라는 뜻의 물댈 주자가 된 겁니다. 즉 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주인이 있는 곳으로 주가 되게 한 곳으로 주력해서 흐르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물대는 일이겠죠. 그래서 물댈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다라는 뜻은요, 굉장히 소중한 뜻이죠. 뜻을 물대듯이 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라는 말 마음에 새겨두어 굉장히 조심하는 걸 주의입니다. 주유소는요, 기름을 부어주는 곳, 물 대듯이 부어주는 곳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인터넷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생각에 소위 말하면 내치든 사이들 사옥에서 움직이는 말은 생각의 무한 바다다 이런 뜻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는요, 바로 그 생각의 무한한 자유를 여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고의 자유로움과 공부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서 흥미와 또 흥미가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좌절하는 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흥미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주의해서요.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모을 집자. 과연 모으다라는 뜻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도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새추와 나무목. 즉 나무에 새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새가 나무에 앉아서 모여있는 데서 모을 집자가 된 겁니다. 새조와 새추의 차이점은 새추는 꽁지 짧은 새, 쭉 앉아있는 새가 대부분 새추고요. 새조는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무 위에 꽁지 짧은 새들이 많이 모여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을 집자가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틀림없이 지금도 모여 있습니다. 새들은. 집합. 무슨 얘기입니까? 한 곳으로 모이다라는 뜻이죠. 집회, 어떠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걸 집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공부는요, 마음을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모을 집자를 쓰겠죠. 가운데 중자를 쓸 거고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십시오. 다음 글자는 창창자입니다. 창문창이란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창문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참으로 재미있는 글자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혈자에다가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구멍혈이라는 것은 벽에 구멍을 뚫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밝을 총자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토당 같은 벽에 구멍을 내고서 밝게 볼 수 있는 곳이 뭐냐, 그것이 창문이다더라 해서 창창자입니다. 지금 그 창문 창자의 원자는요, 이 마음심이 없고 요것과 구멍열을 합쳐놓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이지만요, 옛날에는 이 사사로울사와 마음심을 빼고 요것을 넣었다는 거죠. 창문의 모양처럼 생긴 것을요. 지금은 그러나 이렇게 쓰입니다. 창구, 손님을 응대하거나 물품 따위를 주고받는 일을 맡아 하는 곳을 창구라고 그러고요. 동창,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졸업한 사람을 동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와 인터넷 EM의 동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공부하는 논리의 동창이 더 좋겠지요.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맑을 청자입니다. 이것은 푸를 청자를 안다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글자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수와 푸를 청, 즉 물이 푸르도록 맑다는 데서 맑을 청자입니다. 물이 푸르도록 맑다, 맑을 청이죠. 청산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해타산 관계를요, 청풍명월, 부드럽고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 달을 청풍명월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는요, 가끔 시험에 나죠. 청풍명월 기억해 두십시오. 몸체, 이 몸체는요, 뼈로 되어 있겠지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요. 같이 보겠습니다. 뼈가 풍성하게 있다와 있다는 뜻에서 몸이 되었다는 얘기죠. 즉 뼈가 풍성하게 있다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 그것을 몸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온이라는 거는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의 온도를 체온이라고 그러고요. 체육하면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한 교육을 체육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왜요? 정신을 담은 그릇이니까요. 그릇이 약하면 물이 새게 돼 있죠. 정신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시고요. 다음 글자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는 어버이친, 친할친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요, 어떤 분은 나무 위에 서서 보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즉 잔가지를 베고서 서 있는 나무에서 가지가 포개져 나오죠. 사실 대나무나 어떤 나무를 보면요, 서 있는 나무 가지 딱 불어 나오면 그곳에서 새 순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듯이 날마다 서로 본다 해서 이것은 매우 친하다 해서 친할 친자고요. 가장 친한 이는 어버이다 해서 어버이 친자입니다. 즉 친할 친, 어버이 친. 즉 서 있는 나뭇가지에 부러진 곳에서 나오는 새 순과 같은 나뭇가지들처럼 서로 마주보는 이들은 굉장히 친하다 해서 친할 친자가 됐다는 얘기죠. 친근하다, 정분이 친하고 가까운 걸 친근이라고 그러고요. 친지는 친하게 아는 사람을 친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친지가 되었습니다. 친하게 알게 됐지요. 물론 여러분은 저를 알아도 저는 여러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공부하는 데 있어 공감대 형성, 원리와 논리, 이야기는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몸은 따로여도 같을 수 있는 이유는 정신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정신의 공유사항,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 글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클 태자는요, 큰 대자만 알아도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요. 지금 보니까 큰 대자가 두 개 합쳐졌다가 그것이 얘라, 복잡하니까 점점으로 이것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자. 아이고, 그것도 힘들다. 점 하나만 남겨놓자 해서 이렇게 큰 대자를 두 개 합쳤던 것을 클 대자로 이어나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큰 대를
반복하는 표시였던 점 두 개를 하나만 남겨놓고서 큰 데보다 더 크다라는 뜻으로 쓰자 해서 클 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점 두 개였겠죠. 그러다가 하나가 생략이 된 겁니다. 태조는요, 한 왕조의 첫 대의 임금을 태조라고 그럽니다. 한 왕조의 시작입니다. 태양은요, 말 그대로 해를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요, 클태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땡땡이 표시, 즉 점 두 개, 그것에서 점이 하나가 사라져 놓고 큰 데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쓰였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글자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시죠. 이번 글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통하고 있지요? 공부하는데 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 매체를 통해서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솟을 용자 또는 골목길 용자와 뛸 차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목길을 꿰뚫어서 뛰어가니까 바로 통하더라 했단 얘기죠. 즉 조그마한 골목길을 뛰쳐나오면 큰 길과 통한다는 데에서 통할 통자입니다. 통화, 말로 서로 주고받는 걸 통화라고 그러고요. 통신은 바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기별을 하는 걸 통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요, 물론 전자통신 시대입니다. 전기를 통해서 통신하죠. 예전에는 서신을 통해서 통신했습니다. 즉 글을 통해서죠. 그래서 바로 이때 신자는 소식 신자였다는 겁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할 탁자네요. 이 글자를 여러 사람의 해석이 제각각 다르지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우에다가 절사 또는 관청시자라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절에서 소를 잡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해서 특별할 특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이 글자의 원 출발은요. 소 무리 중에서 유독 한 마리가 우두커니 마치 관청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는 데서 그 소는 매우 특별하다 해서 특별할 특자입니다. 그래서 숫소를 숫소특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자죠. 즉 소무리 중에서 굉장히 관청처럼 예나 지금이나 관청들은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관청에 그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소, 그것은 매우 특별한 소죠. 그래서 특별하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특별, 보통과 다름을 특별하다고 그러고요. 영특하다, 재주가 아주 뛰어나는 것을 영특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구처럼 특별한 사람도 영특하다고 하겠지요. 물론 여러분들은 영구처럼 특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영특이란 재주가 매우 뛰어난 것을 영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영특의 재주가 있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직 열리지 않은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머리를 다 열고요. 물론 저처럼 뚜껑을 열지는 마십시오. 생각을 여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영특하게 됩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겉표자입니다. 이 겉표자는요. 어원을 알지 않으면 겉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즉 털모자의 변형의 형태를 취한 이것과 옷의 변형을 취한 이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옛날에는요. 털이 있는 옷을 털을 바깥쪽으로 해서 즉 겉으로 해서 입는다는 데서 겉표자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에스키모인 같은 걸 봐도요. 겉에다가 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겉이다 해서 겉표자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도요. 사실 좋은 옷은 모피 같은 건 겉면에 털이 달려있죠. 그래서 털모자가 이렇게 바뀌고 옷의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합쳐서 털이 옷 중에서 겉으로 나타난다 해서 그것은 겉이다 해서 겉면, 표면 해서 겉표자입니다. 표현, 겉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걸 표현이죠. 표면, 거죽으로 즉 겉으로 드러난 겉면을 표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요. 표면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양을 보일 일이 아니고요. 내심으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열심히 할 일입니다.
털옷을 입은 사람이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처럼 수염을 길러서 털이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을 속으로 그럴 겁니다. 이왕이면 머리 쪽에 나지 왜 턱 쪽에 났을까? 그 고민 저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고민 속으로 같이 가죠. 바람풍자네요. 이 바람풍자를 자세히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벌레들이 계절별로 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요. 같이 보시죠. 무릇 범자에다 벌레충자. 한마디로 말해서요. 공기가 무릇 널리 퍼짐에 따라서 벌레들이 움직인다. 그것은 곧 바람 때문에 그렇다 해서 바람풍자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느냐 찬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벌레들은 제각각 움직임이 달라지죠. 즉 이 무릇범자는 널리 퍼져 있는 걸 범이라고 그럽니다. 즉 범인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릇 일반적인 사람을 범인이라고 그러죠. 비범하다 그러면 평범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즉 무릇 널리 퍼짐에 따라서 공기가 벌레들이 움직이는 것에서 그것은 바람 때문이다 해서 바람풍이란 얘기고요. 풍습 그러면 풍속과 습관, 풍속 그러면 바람이 부는 속도를 풍속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은요 풍습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풍습을 갖고요 주위에 아름다운 가풍을 이어가십시오.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합할합자입니다. 합할합은요 재미있게 합해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요 어원적으로 보면 이것과 입구가 합쳐져 있는 건데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 방면 즉 제각각 세 방면의 것들이 모여 있듯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한다는 데서 합쳐져 있다 해서 합할합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걸 또 어떤 분은 온전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입구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입이 온전하게 합쳐진다 해서 합할합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입의 영향권, 즉 입에서 내려오는 말이 여러 방면에서 내려오는 여러 사람들의 입이 동일하게 합쳐진다 해서 합할합이라는 거죠. 합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뜻이 맞는 걸 합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 합동, 둘 이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배정한자를 제가 강의해드리면서 줄곧 강조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면요, 다음 글자가 6급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 속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행할행자입니다. 과연 이 행할행자, 갈행자라고 하는 자인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중요한 건 사거리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어떻게요? 이처럼요. 같이 보시죠. 지금 이건 열 십자로처럼 사거리의 모양처럼 돼 있죠. 즉 십자로의 모양을 본따서 그 십자로는 다니는 곳이다 해서 단일행자입니다. 갈행, 행할행이라고도 하죠. 중요한 건 이 십자로의 모양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 십자로의 모양을 본떠서 다니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단일행입니다. 자, 행동은요 몸을 움직여서 하는 동작이고요. 행방불명은요 간 곳을 밝히 알지 못하는 것을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는요 행방불명이 아닙니다. 간 곳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모를 부호가 아닙니다. 원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은 한자를 너무나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 짐작은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